삼교육의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임술월 을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묘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
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할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그 다음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 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축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중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목이면서 화초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유술월 같은, 특히나 이제 가을 같은 때 을목은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국화 같은 거라든가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코스모스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코스모스 또는 국화가 피기 위해서는, 자, 술월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월은 한로가 지나고 지나면서 술월로 넘어가게 되죠.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죠. 이슬이 아니라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기후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추우면서 굉장히 건조한 그런 한 계절에 이쪽에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후는 차가운데 건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화분에다가 화초를 심어 놓고 지금 술월에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르고 춥기 때문에 을목이 고사 말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야지만 술토가 또 특징이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땅도 마르고 그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화초 또한 마르게 되죠.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을목이 좋아하는 수는 임수가 아니라 바로 편인인 개수를 좋아한다. 편인과 정인을 나눠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편인을 좋아할 수 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개수를 좋아하고요. 간목도 당연히 개수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간목의 경우에는 개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의 입장에서는 개수가 편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지 정편인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 처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동이 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 술월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을 얻어야지만 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술월은 토가 왕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술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월 같은 경우 개수라고 하는 것도 금방 말라서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술월의 을목이 개수를 쓸 때는 그냥 딸랑 개수만 써서는 안 되고 신금이라고 하는 금 또는 경금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개수를 생하는 경우에는 신금으로서 생하는 것이 좋지 경금으로서 생하게 되면 오히려 금다수탁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신금 없으면 경금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상황에 술월에 을목이 개수를 때 신금으로 생해야 되냐면 경금이 있게 되면은 얘는 토이지만은 경금 자체가 신유술 금이 왕한 그런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금이 개수를 생할 때는 금방 말했던 금다수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술월의 을목이 개수를 써서 을목을 생주해주고 마른 땅을 갖다가 윤택하게 할 때는 개수를 쓰는데 더불어 신금을 같이 써야 된다. 그리고 사주 자체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보다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으니 병화를 얻어서 조후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갖춰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술을 얻어야죠. 술을 생할 수 있는 금을 얻어야죠. 사주가 한습해지면 화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술월의 을목은 이 정도 배합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술월의 을목 여러 가지 사주를 보면서 그 사주마다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술월의 을목 사주 보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감명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하는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특성,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원령의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해서 목극토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주체가 내가 극하는 것이요. 내가 극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극아자라고 해서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은 아극자라고 하죠. 그래서 나를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아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장치라고 하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물로도 보고요, 유흥오락 같은 걸로 해당이 되고, 인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남자한테는 처가 바로 또 재성이 되기도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관성이 남편이긴 하지만은 이 관성을 생해주는 또 근원이 재성이기 때문에 여자가 신왕, 제왕이 되는 그런 사주의 경우에는 부귀, 남편도 능력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돈도 잘 버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음대음이 되는 경우가 편제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가 바로 양목인 간목이 양토인 술토를 봤을 때 어저께 같은 경우는 편제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되니 정제격이 됩니다. 중요한 것, 어저께 간목이 술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술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술월은 목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일간인 목은 약하고 재성인 토는 왕하다고 해서 신약, 제왕 또는 제다신 약한 구조가 된다. 핵심은 보다 일간이 약한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거, 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속에 숨어져 있는 천간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초기,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중기, 그 다음에 본기는 뭐가 됩니까? 토가 본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초기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는 뭡니까? 음목이 음금을 봐죠. 이 금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극아자, 나를 극하는 것인데 음대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저건 뭐가 됐죠? 편관이 되고, 만약에 을목이 술월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죠. 칠살격이 되면서 제살이 모두 왕하니까 제살 태왕한 사주, 제살 태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신금이 아니라 중기인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목이 화를 생각하는 관계, 목생화의 관계인데 음대음의 관계가 되죠. 아생자라고 해서 음대음의 관계되면 이거는 식신이 되겠고, 식신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신이 토를 생한다고 해서 뭐 식신생지 이렇게도 보지만, 중요한 것은 식신생제가 됐든 상관생제가 됐든 일간이 약해서 식재를 다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생제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성립이 되는 것이니, 술월에는 식신격이 됐던 편관격이 됐던 또는 정제격이 됐던 간에 반드시 일간의 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일간을 생해주고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술월은 목도 약하지만 수도 토의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금이 있어서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수의, 물의, 인성의 근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면 칠살격의 살인상생
상상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 경금이 정관에 투출했다 그러면 관인상상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다? 수가 없을 때 정관, 수가 없을 때 칠살이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제살이 태양한 구조가 돼서 좋지 못하다. 어찌됐건 답은 뭐다? 술월에는 반드시 인성, 개수도 좋고요, 임수도 좋고, 하여튼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관성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재관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간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있고요, 연간에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또 혹자들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또 둘이네. 어머니가 둘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네, 그죠? 아니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다시 또 결혼을 하셨네, 이렇게도 보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사주를 보러 갔는데 딱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둘이다 이렇게 뭐 혹해가지고 뭐 그런데, 이런 거는 물론 그렇게도 뭐 통변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사주를 통변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더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술월의 을목이 약할 때는 정인이냐 편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임계수가 당연히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이니, 어머니가 둘인데 두 어머니 모두 나한테 잘해준다 이렇게 통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꼭 바람 폈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좋게 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를 봤기 때문에 을사의 주죠. 머리가 총명합니다. 물론 화가 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수가 더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연지에 보게 되면 묘목이 있으면 을목이 이제 통근, 원래 술에도 을목이 통근 못하죠. 사에도 통근이 안 됩니다. 묘를 봤으니까 묘에는 통근 가능하죠. 을목 자체가 지지의 뿌리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묘술 합의되니 사주가 더욱 뭐해졌다? 건조해졌다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가 사주가 너무 조열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술월 같은 경우에는 기후 자체가 뜨겁지 않습니다. 묘술 합에 사화까지 있다고 해서 기후가 막 여름처럼 40도 올라갈 거예요, 50도 올라갈 거예요. 그냥 이 정도에는 조열보다는 매우 건조하다. 물론 기후 자체도 한 20도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건조해서 습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임수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그 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비유하자면 어머니 한 분, 어머니 두 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혼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이 친엄마죠, 이혼하셔가지고 또 할머니를 엄마를 들였다. 근데 그 두 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뭐예요? 뿌리가 없으면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통변할 수 있죠. 꼭 반드시 어머니가 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 개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일단 중요한 것,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사중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이 사는 목의 생을 받고 술에 통근될 수 있으니, 이 병화는 술월의 병화를 하더라도 약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핵심 포인트,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연간, 월간에 있는 임수, 개수, 정인편이 다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능히 일간을 생활해 줄 수 있고, 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고, 수가 일간을 생겨주기 때문에 상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명하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이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사주인데, 한 가지 옥의 티라고 하죠. 옥의 티라고 하면 금이 있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역시나 사주가 8글자밖에 안 되니 8글자 안에 모든 것을 다 챙기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사주, 이렇게 오늘 같은 사주에 이렇게 병자시를 얻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해시가 되면 구조는 같습니다. 정화 투출되어 있죠. 정화가 이 사술에 다 통근할 수가 있겠죠. 물론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좀 부족한데, 문제는 뭐다? 병자는 자수가 보존이 됐지만
정해시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임계수의 뿌리인 해수가 상처를 받게 되니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썩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또 병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떨까요? 역시나 지지로 다 묘술, 사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지로 다 뭐예요? 조열 또는 건조한 글자들만 있게 되는 것이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이제 뭐 조열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다 임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을목이 임계수의 생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부모님 또는 뭐 여타의 사람들이 나의 어르신들도 해당이 될 수가 선생님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을목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도와줄 실질적인 능력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무인시가 되게 되면은 술중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이 무토는 사도 동건이 가능합니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나마 있는 임수개수를 모두 다 토극수해서 아주 깨박살을 내버리게 되니 무인시를 얻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단코 말리고 싶은 생시 중에 하나가 또 무인시가 되는 것이고 차라리 정축시 이렇게 되면 사축이 조금 합의되냐 마느냐 이런 논쟁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임계가 축의 통근을 간신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이쪽 병자시에 비하면 택도 없겠지만 그래도 정축시는 임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지만 무인기묘시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경진시가 되게 되면 축토와 마찬가지로 진토도 어떤 토입니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되겠습니다. 당연히 임수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경금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금이 수를 생해서 금생수 한다라고 하면 정관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인데 위치상으로 이 경금은 좋지 못합니다. 을목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을목이 경금이 임수 개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하느라고 망생 생하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굳이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가 바위덩어리인 경금을 이고 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제가 봤을 때는 경진시는 그닥 좋은 생시는 아닌 것 같고요. 신사시 마찬가지고요. 이모시 또는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임수 계속 수가 3개나 되네요. 그러면 이거 수가 왕할까요? 약할까요? 이걸 수가 왕하다라고 보면은 어떤 뭘 이해를 못하면 통근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천간에 아무리 3개가 있든 천간에 아무리 4개가 있든 간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를 뿌리를 얻어야지 세력이 있는 것이지 임계수가 지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늘에 먹구름은 잔뜩 끼어 있다. 근데 비가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야지만 땅이 윤택해지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고 을목의 뿌리인 묘목을 생조할 수 있겠는데 하늘에 먹구름 시커멓게 껴있는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천간에 있는 임수개수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거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지지로 뿌리가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신 합수가 되겠죠. 굳이 사신 이런 것까지 떠나더라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수만큼이나 임계수가 통근하기가 좋겠고 아까 제가 병자시 할 때 금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금을 얻었죠. 금생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단 병자시는 화가 투출돼서 좋았다라고 보면 이거는 화계의 기운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 또는 갑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병화가 투출된 것을 좀 더 좋아하는데 역시나 아쉬운 것은 화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갑신시랑 화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또 간목이 이렇게 얘기게 되면 모두 할 수 있다. 이거는 을목이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락해 갑도 가능하기 때문에 갑신시도 그렇게 병자시에 비해서 나쁜 사주는 아니고요. 다른 생시에 비하면 매우 좋은 사주로 생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진시, 정축시도 만약에 자연분만
경우에 무인기묘시가 될 바에는 병자시, 정축시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병자시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병자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만약에 낮에 놔야 된다, 반드시 경진시 아니고요 갑진시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